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183페이지 14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여기 할 차례죠? 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오늘 진도 나간 게 꽤 많아서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환매 전까지 나가야 되죠. 많지요? 네. 찬찬히 하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해요.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주택이 멸실이 됐습니다.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은 무효고요.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매도인이 선의 무과실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요걸 배상하는 걸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6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어느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할 것. 네 가지. 특히 상대방 선의 앤드 무과실까지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배상 책임의 내용은 실뢰익 배상. 단 이행익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실뢰익이 조문에 뭐라고 돼 있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이렇게 돼 있죠. 이행익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해놨죠. 그거까지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책으로 써있는 거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머리에. 자, 어쨌든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즉 원시적 불능을 골라라 그 얘기예요. 그죠? 동그라미 1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 우리 아까 담보 책임 받죠? 1000평방미터를 매매 계약했는데 토지 대장에서 100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었는데 1000평방미터 값을 주고 샀는데 청약을 했더니 700밖에 안 되더라. 수량이 부족하더라.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1번은. 자, 2번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요거죠 답이. 계약 체결 전 이미 전부 소용됐으니까 계약 체결 당시 땅을 넘겨줄 수가 없지. 원시적 불능이죠. 반면에 3번은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가옥이 전소. 후발적 불능이죠. 4. 유명화가 그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림이 파손. 후발적 불능. 5. 저당권에 설정된 땅을 사서 이전등기를 마쳤어.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돼 버렸어. 계약 후 등기까지 넘겨받았는데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죠. 이것도 아까 수업 시간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기존의 매도인이 그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 담보 책임 이렇게 되죠. 담보 책임.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담보 책임이고요. 2번이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요. 3번, 4번은 후발적 불능이 되죠. 뒤를 넘기기 전에 우리 교재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 10년 이전에 출제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몰라서 넣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296페이지를 가면 부록은 웬만하면 안 봐도 되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최근에 나온 게 몇 개 없어서 32번에 보면 계약 교섭 중 부당한 파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믿음을 심어줬어.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겠구나 라고 믿고 뭔가를 했어. 그런데 이 믿음을 심어준 놈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어. 이런 걸 부당 파기를 한다 그랬죠. 첫째,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네? 계약자 원칙상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세 번째, 그 손해배상의 내용은 두 개. 상대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신뢰손해에 한정한다. 신뢰손해에 한정한다.
단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뢰 손해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구별해야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거 기억하자. 견적서, 제안서 작성 비용. 요거 손해배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판례 하나 가지고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계약 교섭이 부당 파기된 경우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부당 파기는 뭐가 된다? 불법 행위. 2. 계약 준비 비용. 그죠? 포함되겠지? 그러나 한번 견적서 작성 비용 청구할 수 없다. 4번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5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3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동시이행해면권과 위헌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중에 동시이행해면권과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184페이지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단순히 동시행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4번, 5번 동시이행관계인 거 아닌 거 골라라. 예? 4번, 5번 동시이행관계인 거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도 나오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동시이행관계를 사례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드물어요. 동시이행관계를 사례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앞에 있는 형태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자, 먼저 1번 동시이행의 한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각과 의사의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돈 주기로 했다. 그런데 30일 날 갑이 소유권은 안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 청구한다.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한변권이었죠? 예? 예. 요건이 동일한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있을 것. 자, 요거와 관해서 특약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특약상 채무는. 두 번째,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하거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을 해서 상속 등을 통해 당사자가 바뀌었다더라도 사람이 바뀌었다더라도 동시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 매도인의 손해배상 채무와 매수인의 채무는 동시 이행관계다. 경계계약을 체결했다. 동시항변권을 일단 소멸한다. 이렇게 네 가지.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되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다만 불안의 항변권이 하나 있었고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중도금도 항변권이 생긴다 그래요. 세 번째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해야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이행을 하면서 청구하면 그런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지체 상태다. 단 그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일 뿐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재청구할 때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면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효과, 연기적 항변권. 지체 책임이 없다. 소송에서는 주장해야 된다. 이때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죠? 동자상 X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동체서 동그라미 이렇게 있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에 걸린다. 그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인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대금 지급 의무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경락인의 채무자에 대한 말소 등기 의무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에? 이게 다야.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동시이행, 아니네. 특약, 유효하다. 유효하죠. 계약상 각종 제도들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죠. 당연히 동시항변권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죠.
이런 거예요. 배제특이한 게 별거 아니야. 갑과 을이 갑이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대금을 한 달 뒤 주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게 이거야. 동시 이행 한명권을 배제하는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번에 원용이라고 돼 있죠. 자, 원용은 소송상 주장을 말합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을에게 왜 돈을 안 주냐? 이때 을이 항변권을 주장해야 법원은 심리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할 필요가 없다. 자, 3번 나왔어요. 어느 한쪽의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고 그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 채무와 매수인 채무는 여전히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꼭 기억하세요. 3번. 꼭 기억하세요. 4번. 자, 요거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 갑의 한 번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에 의한 청구가 있었어. 등기 서류를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했어. 그러면 대금 줘야 되죠. 그죠? 근데 못 주고 있어. 그게 뭐야? 지체. 갑의 이행 제공에 의한 지체에 빠진 을. 항변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겠어요. 갑의 이행 제공으로 지체에 빠진 을. 그 후 갑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재청구하면 을은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한번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갑이 며칠 있다가 재청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행을 제공하면서 청구했는데 재청구할 때는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 그럼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지문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4번 틀렸죠.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는요. 갑과 을이요. 일필지 땅을 등기부상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 그런데 현장을 갔더니 갑과 을이 담을 딱 만들어 놓고 담을 설치하고 왼쪽은 갑이 오른쪽은 을이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 즉 등기상으로는 공유. 땅 하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단독 사용. 이거를 뭐라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 자, 이걸 해소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그죠?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자. 자, 구분소유적 공유는요. 서로 명의를 신탁했다고도 해요. 서로. 뭘 신탁했냐? 지분 등기.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갑이 2분의 1 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을도 2분의 1 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효력이 미쳐요. 그럼 갑의 2분의 1 지분 등기는 여기에도 효력이 미쳐요. 여기. 그럼 여기는 을이 소유자인데 갑이 2분의 1 지분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반대로 여기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의 2분의 1 지분권이 등기가 된 거예요. 결국 서로 남의 땅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지분권을 등기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서로 그 지분을 맞교환하면 돼요. 갑이 여기 되어 있는 거 일로 넘겨주고 을이 여기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넘겨주고 서로 맞교환. 땅을 필지를 나눈 다음에 각각 상대방 땅에 대한 2분의 1 지분 등기 있죠? 그걸 서로 교환하면 돼요. 이때 동시에 하죠? 갑이 먼저 넘겨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했을 때 그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에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린 것 4번. 2번.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당연히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2번은 또 나왔네요. 자, 3번.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 그리고 임차인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명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 그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동생관계가 아니죠. 외우면 되는 거죠, 이거.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 4번 가운데 뭐가 봐요? 채권 양도 여전히 뭐다? 동시 이행 관계다.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대금을 청구할 때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을 때까지는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생관계는 존속. 5번은 뭘까요? 불안의 항변권. 일방 당사자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 중도금 지급을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매도인의 채무이행, 아파트를 분양해줘야 될 건설회사의 그 채무이행이 곤란하더라. 건설회사가 부도위기더라. 신용불안이더라. 그러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 말했죠. 3번, 1번 또 남았어요. 어느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습니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언제 나왔어요? 1번에 3번 있죠. 예. 그죠? 1번에 3번. 예. 2번. 임대차 종료는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 자,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인의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요. 자, 이 반환 거절 정당 부당? 정당하죠? 정당하잖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임차인의 목적물을 반환하는 게 동시이행 관계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을은 정당하게 반환을 거절. 그렇죠? 정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은 고려한다. 그죠? 4번 이때 상대방이 항변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 무슨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죠? 4번 틀렸네. 자, 5번 선이행 의무자 즉 중도금 지급 의무자가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민기적 거리다가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면 중도금 지급도 상대방 소유권 이전과 무슨 관계가 돼버린다? 동시 이행 관계가 돼버린다. 그래서 5번이죠? 5번이 답이죠. 쉽죠? 쉬워. 4번, 5번 동생관계 아닌 거. 자, 우리 이제 암기한 걸로 고르세요. 4번에 4번. 근저당권 실행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 동생관계가 아니야. 자, 5번 동생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르래. 그죠? 우린 아닌 거 외웠어. 니은, 디귿. 니은 뭐예요? 변제와 담보권 말소. 동생관계 아니죠? 디귿.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거 아니죠? 니은 들어있고 디귿 들어있는 거 빼. 그럼 기억 아니면 1번 아니면 3번이죠? 근데 둘 다 리을이 들어있으니까 기억만 보면 되죠? 기억 뭐예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의무. 무슨 관계? 동생관계. 그럼 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죠. 니은 디귿 있는 거 빼버리고 그럼 기억 아니면 리을인데 1번과 3번에 리을이 다 들어있으니까 리을은 볼 필요도 없고. 그죠? 안 읽었어요. 저 리을을 지금. 안 읽었어요. 답은 3번. 6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자, 을의 주택 명도와 갑의 보증금만하니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그러니까 1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명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2번 을이 그 항변권에 기초해서 주택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다. 단 원래 항변권은 반환 거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까지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원래는 안 되죠. 임대차가 끝났잖아. 사용 수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하면 임차인은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 거기서. 사용 수익은 화장실도 사용하면 안 돼요. 문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즉 반환을 거절하면서 기존대로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용 수익이 불법 사용은 아니다. 하지만 사용 수익을 했으니까 사용료는 지급하라. 부당이득으로. 그죠? 차임 지급이 아니에요. 임대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차임 지급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액. 부당이득 반환. 물론 이게 주택 임대차라면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봐요. 그럼 그때는 사용수익이 가능해요. 정당하게. 이때는 부당이득이 아니야. 그냥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표정을 보니까. 네. 민법상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는 건 임차인은 더 이상 목적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야.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일단 반환은 거절할 수 있죠.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사용수익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환 거절하면서 사용수익을 못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임차인은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사용수익은 하라 말이지. 이 사용수익에 대해서 그 사용료만큼은 줘야 되는데 민법상 임대차는 민법상 일단 끝난 상태야. 그러니까 이 사용수익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요. 민법상 임대차는. 그런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반환 거절하는 건 당연하고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본단 말이죠. 그런 조문이 따로 있어요.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본다라는 말은 계속 뭐 할 수 있다? 사용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식은 부당 사용이 아니야. 임차인으로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차임을 지급하라.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이 아니라 차임을 지급하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6번이라고 돼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틀린 것을 고르라. 3번 을이 동시 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게 민법상 임대차라면 대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요게 좀 문제가 돼요. 3번은 자, 4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 아까 그거죠. 갑이 보증금을 제공하면서 집 내놔 그랬더니 얘가 못 주고 있어요. 지체죠? 그런데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해요. 그럼 이때 그런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4번은 옳은 지문이 되죠.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어요. 을이 갑에게 채무가 있대. 자, 을이 갑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채권, 이게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준 게 있었는데 기존에 을이 갑한테 가서 돈을 빌렸어. 이자를 주고 1억을 빌렸어. 1억 채무가 있어. 얘가 1억 채무가 있다는 건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했어요. 을이 처음에 갑에게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서 갑한테 가서 이자를 주고 1억을 빌렸단 말이죠. 을이. 그리고 그 변제기를 임대차 종료시하고 딱 맞춰버렸어요. 나중에 퉁치려고. 어쨌든 계약상으로는 얘는 보증금만한 채권이 있고 얘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 거예요. 서로 1억을 내놔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있는 상태야. 퉁칠 수 있다고 그랬죠. 퉁치는 게 뭐라 했어요? 상계. 그런데 상계라는 건 일방적인 거고 일방적이니까 갑도 일방적으로 퉁칠 수 있고요. 을도 일방적으로 퉁칠 수 있어요. 갑이 을한테 야 1억 퉁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을이 갑에게 야 1억 퉁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이 할 수도 있어. 이때 누가 퉁치자고 먼저 말을 했든 그 퉁치자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 이게 자동채권이에요. 상대방께 수동이야. 그러면 갑이 먼저 퉁쳐 그러면 이게 자동이 되고요. 이게 수동이 돼요. 을이 먼저 퉁쳐 그러면 이게 자동이 되고요. 이게 수동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을이 만약에 퉁을 친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보증금 내놔. 그럼 갑은 뭐라 그러죠? 갑은 뭐라 그래요? 목적물을 명도해라. 명도할 때까지는 보증금 못 줘. 갑이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 그럴 때 요 을의 보증금 채권에는 을의 보증금만한 채권에는 갑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다라고 말을 해요. 을의 보증금만한 채권에는 뭐가 붙어있다고? 갑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다고. 이때 을이 퉁쳐. 그럼 이거 소멸하죠. 그럼 이것도 소멸하겠지. 이것도 소멸해요. 을의 보증금만한 채권에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 을이 퉁쳐. 그럼 소멸. 이것도 소멸. 그죠? 그리고 나서 을은 계속 여기서 살아. 집을 비우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을이 갑에게 상계를 하면 이게 소멸을 해버린단 말이죠. 을이 상계했는데 갑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상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을이 상계하는 건 뭐예요?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거죠. 을이 상계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 자동채권. 그렇죠?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을이 상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을이. 읽어볼게요. 을이 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5번이 틀린 거죠. 일단은 확실하게. 자,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일단은 요거는 거기 지문에 나왔을 때 무슨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우리 시험에서 공식처럼 생각하세요. 무슨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외워두세요. 요런 문장 자체를. 요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요게 나와요. 그냥 요게. 그러니까 그대로 그 키워드를 찝어내면 돼요. 무슨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지금 본 거.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에? 임차인. 또 하나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은
매매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따로 출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외우자. 이거 하나만 외워두자. 무슨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채권이에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그죠? 그래서 외우자. 동, 자, 상, X. 그리고 그 얘가 이 두 개. 자, 그래서 5번 다시 한번. 을이 임차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지? 자, 을은 두 번째 줄.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마지막 줄 상기할 수 없다. 딱 그렇게 보죠. 그럼 됩니다. 됐지요? 네.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우와! 최근에 이 위험 부담의 문제가 집중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출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한 28회 이후로 계속 매년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것들은 수용이 나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수용. 건물 같은 것들은 지진. 예전엔 지진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제3자 방화 또는 태풍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걸로 멸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토지가 수용. 주택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진, 제3자 방화, 태풍으로 주택이 멸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위험 부담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인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하는구나. 그러면 대금은 지급해야 될까? 이게 위험 부담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하니까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고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고 이렇게 되죠. 단, 요 불능의 원인이 이런 게 아니라 을의 잘못이 있는 경우,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을의 화재를 잘못 내가지고 멸실된 경우, 뭐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을의 지체 중, 지진 등으로 멸실된 경우. 이럴 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 을이 부담. 따라 대금 지급해야 되고. 단 이때 갑이 별도의 이익이 있으면 세금 같은 거 안 낸 거, 그 이익은 을에게 상환하라. 요게 위험 부담이에요. 딱 요게. 거기에다 이제 대상 청구 지문이 가끔 나옵니다. 7번을 봅니다.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위험 부담은 쌍모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소멸했어. 그럼 상대방 채무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쌍모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번은 대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상 청구권은 자, 여기 보세요. 갑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땅이 수용이 됐어요. 그럼 위험 부담이니까 갑이 부담하니까 갑은 땅을 넘겨 임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매매 대금이 1억인데 보상금 을이 이렇게 받더니 보상금 얘가 1억 2천을 받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을은 1억을 주면서 이걸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을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험부담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을이 매수인 입장에서 야 내가 대금 1억 줄게. 대신 너는 이거 나한테 넘겨. 이걸 뭐라 한다? 대상청구. 이런 걸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요. 대상청구를. 그러니까 대상을 청구하려면 을이 갑한테 보상금을 내놔라고 하려면 당연히 자신의 반대 의무, 대금 지급 의무는 이행해야죠. 그거예요. 그게 3번. 4번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계약이 종료. 이거 수용이 되거나 지진 등이 났더라. 그럼 대금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미리 받은 돈은 돌려주라 그랬죠. 4번 틀렸죠. 5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 이때 채무자는 누구? 불가능한데 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자, 8번 위험부담. 임의규정입니다. 동시 이행 한명권 위험부담 다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란 건 뭐야? 야, 수용이 됐더라도 돈 주기로 하자. 뭐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번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 귀책사유. 갑이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계약을 한 후에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어요. 이때는 위험부담이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3번 2번 틀렸고 매매 목적물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 또 강제 수용됐어. 그럼 원래 얘가 위험을 부담해. 대금 청구를 못해.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상 청구. 그게 3번. 4번.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자, 을이 지체 중. 을의 잘못이죠. 이렇게만 나면 아, 을은 대금 지급해야 되는구나. 을의 지체 중. 을의 잘못 중. 양당사 책임 없는 사유. 그러니까 을이 잘못을 하고 있었으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해라. 채무자 갑은 상대방 채권자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5번도 을의 잘못으로 4번의 을의 지체 5번의 을의 잘못 대금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9번 사례 형태. 위험부담은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내기가 아주 쉬워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계약을 했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주택이 멸실됐대. 계약 체결 후 멸실이죠. 자, 이때 멸실의 원인이 1번 태풍, 2번 태풍 둘 다 갑을에게 잘못이 없죠. 일단 1번과 2번이 위험부담이죠. 그죠? 자,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을 때 위험은 갑이 부담하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고 2번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고 요 놈이 또 답이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갑의 잘못이죠. 채무 불이행. 갑의 잘못이니까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3번은 채무 불이행. 그런데 4번은 을의 잘못. 그죠? 그 다음 5번은 갑이 이행기에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있는데 을이 돈을 못 줘. 그래서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 을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령을 지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을 못 주니까. 결국 4번은 을의 잘못, 5번은 을의 지체.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 을이.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대금을 지급하라.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4번, 5번이죠.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 단순화시켜서. 10번.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주택 계약이 체결 후에 또다시 소실되었다. 자, 앞에 있던 문제가, 앞에 뭐 태풍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바꾼 거야. 동그라미 1번,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앞에 있던 문제를 보면 뭐예요? 태풍으로 멸실. 표현만 바꾼 거예요. 자, 을은 갑에게, 사람도 바꿨죠. 앞에서는 갑이 을에게고요. 이번에는 을이 갑에게 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 그죠? 을이 위험 부담해야죠. 그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고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돌려줘야 되죠.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갑의 잘못 3번 갑의 잘못 채권자 귀책 사유 5번 갑의 지체 3번의 갑의 잘못 5번의 갑의 지체 둘 다 갑의 잘못 따라서 갑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을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틀렸네요. 반면에 4번 을의 잘못
채무 불이행. 그죠? 을의 잘못이니까 채무 불이행.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번은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사람만 바뀌었고 태풍이라는 예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죠? 똑같아. 11번 갑은 자기 땅을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수용됐다. 주택이나 건물만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땅으로 나왔어요. 수용. 자, 갑이 매도인이죠. 일단 갑의 의무는 소멸했죠. 자, 2번 이거 뭐죠? 2번 뭐예요? 대상 청구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넘겨라 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 이미 수령했다면 역시 그걸 넘겨라. 대금 주면서 할 수 있다.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 이전 의무 불이행이에요? 갑의 잘못이야? 채무 불이행이에요? 아니잖아요. 갑의 잘못이 아닌데 뭐 무슨 채무 불이행.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줬다. 갑은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배액 돌려줘야 돼요? 자,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줬어요. 갑은 받은 계약금만 돌려줘야 돼요? 배액을 돌려줘야 돼요?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되죠. 배액 돌려주는 건 어디서 나와요? 계약금 해제. 예? 위험부담하고 상관없이 계약금 해제. 그때 배액이에요.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5번 틀렸고 이렇게 되겠죠. 12번 갑은 자신의 땅을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부담의 문제는 거의 정형화돼 있죠. 땅을 팔았다면 수용, 건물을 팔았다면 멸실, 주택을 팔았다 멸실, 태풍 뭐 이렇게. 자, 역시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번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전부배상을 청구했어요. 전부배상이 뭘까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그게 전부배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는데 을은 무슨 해제. 다시 한번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그럴 때 을은 뭐하고?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갑에게 잘못이 없어. 없으니까 을은 해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번 X. 2번 또 나왔네요. 대상 청구 할 수 있다. 3번 을이 이미 준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돌려줘야지 갑. 자, 4번 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력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불능. 이건 후발적불능. 그러니까 틀렸지. 자, 5번 을이 대금을 지급하면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을은 대금을 제공하면서 내놔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이 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죠. 예? 을이 주면서 내놔 하는 거예요. 을이 줬어. 그대로 이 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다이렉트로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대상 청구예요. 넘겨라야. 예? 그러니까 을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건 2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16, 17, 18, 19, 20, 21 사례 형태로 나오면 거의 똑같습니다.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1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죠?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단순한 수익자에 불과하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권리는 아예 없다 그랬어요. 계약상 대금 청구권 같은 권리
또는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요 정도만 있지 나머지 권리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 따위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병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병이 따로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 예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래야 병은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막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자, 아까 요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 항변, 거절, 대항 할 수 있다 그랬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대관계라 그랬죠. 여기에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항변, 거절, 대항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봅니다.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이거죠. 그럼 있다. 이렇게 있다. 3번 틀렸네요. 자, 4번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뭘까 몰라도 돼요. 병, 존, 적, 채, 무, 인수라는 놈과 변, 재를 위한 공탁 요 두 개 외웁니다. 오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가 보통 제3자를 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병, 변 이렇게 되죠. 요거 들어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외우세요 그냥. 이건 뭔지 물어보지 않아.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만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범위 바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4번 병,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 이렇게 돼요. 자, 5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대법원은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안 받을 테니 을 너는 병한테 꿔준 돈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 병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제를 받아.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이게 판례라고 그랬어요. 5번이죠. 그죠? 틀린 건 3번. 14번. 1. 제3자는 수익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낙약자한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낙약자는, 보세요. 낙약자는 기본 관계가 뭐예요? 요거죠, 요거. 여기에 기한 항변 어쩌고 저쩌고 있다. 2번 틀렸네. 그죠? 2번이 답이네.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3번 낙약자의 채무불이익에서 얘가 이행을 안 해. 해제는 요약자가 제3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일방적인 거니까. 원상회복도 둘 사이에. 마지막으로 얘는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죠. 그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3번 낙약자의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번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도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 5번 수익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15는 1번 예. 계약 당시 현존할 필요 없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죠? 1번 X. 2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가 뭐 요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던 어쨌든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자, 3번 낙약자는 또다시 나와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초한 항변 이렇게 돼 있죠. 끝이 뭘로 끝나? 있다. 근데 없다로 끝났네. 또 틀렸네. 자, 4번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했어. 그래서 권리가 생겼어. 그 후에 요약자와 낙약자는 적어도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 4번이다. 자, 5번. 얘가 수익예사 표시를 안 하고 있어. 기간도 정하지 않았어. 그럼 10년이야. 너무 길어. 을은 물어볼 수 있어. 수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갑이 대답을 안 했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겠죠. 그죠? 이렇게 일반적인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로 사례 형태. 16번 갑의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이 수익자. 1번 갑은 보세요. 여기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뭐뭐 할 수는 없다. 1번 없다. 맞지요? 자, 2번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어. 이 둘 사이에. 근데 을이 갑에게 병에게 준 게 있어. 이때 을은 병에게 내가 준 거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원상회복은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2번 청구할 수 없다. 3번 병이 수기예사를 표시를 했어. 그런데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계약을 했었어. 얘가 수익예사 표시했는데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병은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을 간의 계약이, 요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거. 이때 요 수익자는 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X. 5번 수익예사 표시한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 17번 18, 19 다 똑같아요. 매도인 갑, 매수인 을, 대금은 병에게. 18번 갑은 을에게 주택을 매도, 대금은 을이 병에게. 19번 갑은 땅을 을에게, 대금은 병에게. 19번 갑은 을에게 땅을 팔았어. 대금은 병에게. 20번. 21번 갑은 X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어. 대금은 병에게. 똑같아요 문제가. 17번부터 똑같아. 너무 이렇게 그림을 중복해서 그려놨으니까 다시 깔끔하게 17번부터 21번까지 갑은 을과 뭐 땅을 팔았든 주택을 팔았든 건물을 팔았든 매매 계약을 했어. 그리고 대금은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 병에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천천히 봅니다. 1번 을은 여기 보세요.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있다 없다? 없다. 1번이 답이네요. 예? 깔끔하죠? 없다요. 2번 병이 수기예사 표시했어. 근데 을이 대금을 안 줘. 갑은 뭐 할 수 있다? 해제. 그죠? 병이 수기예사 표시하면 병은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자, 병이 수익예사 표시를 안 하고 있어. 을이 물어봤어. 그래도 대답이 없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줬어.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을은 병에게 준 것을 병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틀린 거 1번. 이제 탄력 받죠? 18번. 을이 물어봤어. 대답을 못 받았어. 거절한 것으로 본다.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어. 근데 계약이 무효가 됐어.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2번 틀렸네. 자, 3번. 병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를 표시했어. 얘가 권리가 생겼죠.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무슨 해제? 합의 해제했어. 이거는 병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합의 해제는 병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적어도 갑과 을은 병이 수익예사 표시한 후에는 병의 권리를 합의로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죠. 그거. 5번. 병이 을에게 수령의 의사를 표시했어. 근데 을이 대금을 안 줘. 그럼 병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19번. 1. 병이 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어?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거기서 향수가 나왔죠. 뭐예요 이거 향수? 누린다 이런 뜻이죠.
2번 병은 의뢰에게 수의계사 표시했어. 그럼 직접 뭐 할 수 있어?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자, 3번. 병이 대금 지급을 청구했어. 근데 의뢰 안 줘.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번. 의뢰 병에게 돈을 준 상태에서 해제됐어.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5번. 갑이 소유권을 안 줘. 여기 보세요. 얘가 이걸 안 넘겨줘. 여기 문제가 생겼어. 을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났죠? 있다. 20번. 씩씩 넘어간다. 좋다. 자,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뤄. 병은 갑을 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 자,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되면 병은 을에 대한 권리는 소멸, 뭐 손해배상으로 가든지 그걸로 가야죠. 급부청권은 소멸. 3. 갑이 을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이걸 이행을 안 해. 여기 문제가 생겼어. 을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네. 틀렸네.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답으로. 그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것에서 답으로 나오는 게 크게 두 덩어리. 요거 있다 없다 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네 없네,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네 없네, 이런 거. 맨날 나오는 게 그거.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병이 수의에서 표시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과 을은 합의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했는데 계약이 무효야. 을은 병에게 준 거 돌려달라 할 수 없다. 21번. 1.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합의 해제할 수 있다. 자, 요게 문제예요. 요거 아주 작년에 합의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2번 먼저 봅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요. 없어요. 3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서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일단 3번이 옳은 건 분명하죠. 3번 옳은 건 분명해요.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보세요. 이걸 지체하고 있어. 그럼 얘는 거절할 수. 다시 한번. 갑이 소유권 이전을 지체하고 있어. 이거. 여기 문제가 생겼어. 을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 틀렸어, 분명히. 그죠? 자, 2번도 틀린 게 분명하고요. 4번도 틀린 게 분명해요. 그 다음에 5번. 을의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뤄. 자, 을이 이 채무 불이행을 계약을 해제했어. 그런데 을은 이미 병에게 지급한 거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5번도 틀렸어. 틀린 게 분명해. 자, 2, 4, 5가 틀린 거 분명하고요. 3번이 옳은 게 분명해. 근데 요 놈이 문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3번이 옳은 거니까 1번이 틀린 걸로 나온 거죠. 그러면 해제할 수 없다가 옳은 거잖아요. 그죠? 있다가 틀린 거니까 없다가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어디였지? 합의 해제가 아까 몇 번에 있었지? 18번 보세요. 18번에 보면요. 4번에 보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그 합의 해제는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게 옳은 걸로 출제가 됐어요. 그 말은 갑과 을은 합의 해제할 수 있다. 있는데 그걸 병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옳은 걸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옳은 거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합의 해제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병한테는 그걸 주장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옳은 거예요. 이거 옳은 지문이야. 근데 틀린 걸로 낸 거예요. 오출제죠? 오출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복수정답이라고 이의신청하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줬어요.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 안 받아줬어. 그지 같은 건데. 그래서 18번에 4번을 보면 다시 한번 18번에 4번 합의 해제할 수 있고 합의 해제하더라도 병에게는 주장 못한다도 옳은 지문이고 요거에 비춰보면 합의 해제할 수 있다는 또 틀린 지문이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냐 이 뭐냐 이거. 이 지랄로 해놨어요. 작년에. 예? 이거를 틀린 걸로 처리했다니까 작년에. 안 받았다고.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 이제.
욕 한번 쳐먹기 때문에 안 나와요. 나오게 되면 18번에 4번처럼 나올 거예요. 그건 명확하니까. 나오게 되면 18번에 4번처럼 나와요. 요렇게 있다 없다로 해놓고서 OX는 판단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두루뭉술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작년에 복수 정답을 받아줬어야 돼요. 근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저 1번 지문은 그냥 쓰지 마세요. 18번에 4번 지문이 옳은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합의 해제할 수는 있으나 병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 병에게는 그 합의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복수 정답 받아줄 전에 안 받아줘가지고 제가 좀 뿔따고 말았었죠. 어쨌든 또 지웠나? 3번이 명백해가 옳은 거 맞아요. 이거 2, 4, 5가 틀린 거 맞고요. 1번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고 1번은 지문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18번에 4번 지문이 옳은 걸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해제는 조금 쉬었다가 매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